그들은 당신 앞에서 몸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게 만듭니다. 반려견에게 목소리를 높였을 때 그들이 즉시 온몸을 바닥으로 낮추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머리를 숙이고 귀를 눕히고 몸이 마치 바닥으로 녹아내리는 듯한 모습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죄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은 실제로 개들이 죄책감을 느끼는지에 대해 수년 동안 토론해 왔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발견한 것은 죄책감보다 훨씬 더 흥미롭고 반려견과의 관계에 훨씬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갈등 후에 개가 몸을 낮추는 것은 단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집단 생활을 하며 종의 특성에 각인된 매우 정밀한 사회적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늑대와 야생 개들은 무리 내에서 공격을 멈추기 위해 이와 똑같은 자세의 연쇄 동작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복종 표시라고 불리며 그 전체적인 목적은 단 한 가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는 위협이 아닙니다. 제발 우리 사이의 평화를 회복해 주세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개는 작은 동물이 아닙니다. 중간 크기의 개라도 갈등에 공격적으로 반응하기로 마음먹는다면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반려견이 도망치거나 맞서 싸우는 대신 온몸의 자세를 낮춘다는 사실은 그들이 당신과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에 대해 깊은 점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자기 보존보다 평화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용동물 행동과학 Applied Animal Behavior Science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주인과의 갈등 후 복종 행동을 보이는 개들은 그 직후에 유대감 호르몬인 옥시토신 수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뇌는 단지 갈등을 끝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유대감을 재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인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곤 하는데 사실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은 반려견이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 고통스러운 상태를 연장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은 반려견이 사과를 채 끝내기도 전에 거절하고 있는 셈입니다. 올바른 반응은 당신도 자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웅크리고 앉으세요. 몸을 약간 옆으로 돌리세요. 당신의 몸짓 언어가 그 순간 목소리가 할 수 없는 말을 대신하게 하세요. 내 메시지를 받았어? 우린 괜찮아. 그 작은 변화가 회복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진 개를 만들어 줍니다. 회복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마음 신호는 바로 그 순간의 끝자락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인들은 그것을 개가 이상하거나 과잉 행동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긴장이 풀리는 순간 온몸을 흔들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반려견을 꾸짖는 것이 끝납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갑자기 반려견이 폭발합니다. 꼬리를 헬리콥터처럼 돌리고 엉덩이 전체를 흔들며 심지어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기도 하고 마치 내면에 무언가가 터져 나온 것처럼 당신을 향해 통통 튑니다. 하지만 그 반응은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 표현된 안도감입니다. 개는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시간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사 속이 아니라 감정 상태 속에서 삽니다. 그들은 신경계 전체의 변화를 한꺼번에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갑작스러운 전신 폭발은 갈등 중에 몸을 가득 채웠던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의 방출입니다. 반려견의 스트레스 반응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긴장도가 높은 사회적 상호작용 후에 나타나는 이른바 대체 분출, displacement burst를 기록해 왔습니다. 혼란스러워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경학적 재설정입니다. 개의 뇌와 몸이 스트레스 화학 물질을 털어내고 평상시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서 도망치는 대신 당신을 향해 그 행동을 한다는 점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 세부 사항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방향으로 방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복을 위한 닻으로서 당신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몸을 흔들고 튀어오르고 뱅글뱅글 도는 그 난리법석인 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나의 안전한 안식처예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바로 그 순간 좌절감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느낌을 받으며 마음이 부두어지는 것을 느꼈다면 그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회적 회복 신호에 반응하는 당신 자신의 옥시토신입니다. 반려견의 생물학적 기제가 당신의 생물학적 기제에 직접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진행하기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겨우 두 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신호는 갈수록 더 미묘하고 놀라워집니다. 나중에 알려드릴 그 신호는 사과처럼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반려견이 당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것은 개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정교한 정서적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그들은 방 저편에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줍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반려견이 씹어서는 안 될 것을 씹어서 방금 꾸짖었습니다. 방 안은 긴장감이 감돕니다. 당신은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1분 뒤 당신의 손을 툭 치는 무언가가 느껴집니다. 내려다보니 반려견이 입에 장난감을 물고 서 있습니다. 꼬리는 천천히 불확실하게 흔들리고 있으며 눈은 당신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인들은 개가 놀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며 장난감을 받아서 던져줍니다. 어떤 이들은 아예 무시하죠. 하지만 만약 그 순간 그 조용하고 불확실한 제안이 당신의 반려견이 당신 앞에서 한 일 중 가장 감정이 실린 일이었다면 어떨까요? 개는 다른 동물들처럼 본능적으로 선물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개가 갈등 상황 중이나 그 후에 물건을 가져와 특정 사람에게 전달할 때 행동 연구가들은 이를 유화적 물건 전달, Appeasement Object Transfer로 분류합니다. 이것은 늑대 무리에서 하위 구성원이 상위 개체에게 먹이나 물건을 가져다 줌으로써 사회적 위계 질서를 인정하고 화해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관찰되어 왔습니다. 당신의 반려견은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 자신의 소유물, 그들의 세계에서 안전과 위안을 상징하는 무언가를 당신에게 건네며 신뢰의 몸짓으로 당신의 손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그들에게 어떤 비용을 치르게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개는 본능적으로 소유욕이 강합니다. 정서적으로 취약한 순간에 자신과 갈등을 빚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을 하지 못하는 동물의 계산된 관대함입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층위가 있습니다. 개들은 종종 같은 물건을 반복해서 가져옵니다. 같은 밧줄 장난감, 같은 인형, 같은 공 말이죠. 주의를 기울여 보면 반려견에게 애착물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착물은 바로 당신과 반려견 사이가 불안정하다고 느껴질 때 그들이 손을 뻗는 대상입니다. 그들을 가장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 당신 또한 안전함을 느껴야 할 때 당신에게 주고 싶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기면 던지지 마세요. 무시하지도 마세요. 부드럽게 받으세요. 잠시 들고 있어 보세요. 반려견을 바라보세요.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인정만으로도 반려견에게 그 제안이 성공했다는 것을 알려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들은 아무런 예고 없이 당신의 손, 얼굴, 팔을 핥습니다. 긴장된 순간 직후에 반려견이 뛰어올라 당신을 핥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손, 손목, 턱, 코를 말이죠. 다정하게 느껴집니다. 귀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단지 애정 표현으로만 본다면 표면 아래에서 일어나는 더 깊은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야생 개과 동물들, 즉 늑대, 아프리카 야생개 무리에서 우두머리 개체의 얼굴과 입 주변을 핥는 것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유화 행동 중 하나입니다. 하위 동물들은 사회적 긴장이 흐르는 순간에 이 복종을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평온한 상태로의 복귀를 요청하기 위해 이 행동을 특별히 사용합니다. 이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는 아무런 예고 없이입니다. 갈등 직후의 순간에 음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청받은 것도 아닌데 반려견이 당신을 핥는다면 타당한 설명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들은 상황을 바로잡으려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행동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생리학적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개들이 사회적 핥기를 할 때 그들의 뇌는 엔도르핀을 방출합니다. 즉, 당신에게 사과하는 행위가 말 그대로 반려견의 뇌에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신경화학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화해는 그들에게 사회적으로 유용할 뿐만 아니라 보상적이기도 합니다. 반려견의 뇌는 당신과의 유대감이 회복될 때 기분이 좋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인간과 개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는 개가 주인을 핥을 때 개와 주인의 심박수가 모두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일관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의 회복 행위로 두 개의 신경계가 함께 진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이 설계된 대로 정확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주인이 실수하는 것은 이 순간에 몸을 피하거나 개에게 그만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핥는 것이 지나치고 때로는 타이밍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갈등 후에 반려견이 혀를 통해 당신에게 다가온다면 그것은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개 진화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적 회복 의식 중 하나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그 의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제 절반 정도 왔습니다. 다음 두 가지 신호는 정말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중 하나는 반려견이 마치 완전히 정신을 놓은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포함하고 다른 하나는 제가 처음에 경고했던 바로 그 신호입니다. 반항처럼 보이지만 당신의 반려견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사과인 그 신호 말이죠. 거의 다 왔습니다. 그들은 roll onto their back and go still. 당신은 방금 반려견을 단호하게 훈육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을 수도 있고 무언가로부터 물리적으로 멀어지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행동합니다. 바닥에 쓰러지듯 누워 완전히 등을 대고 뒹굽니다. 배를 위로 향하고 발은 공중에 띄운 채 완전히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생각합니다. 장난치는 건가? 연극하는 건가? 그냥 아무 상관없는 건가? 그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개가 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행위 중 하나입니다. 개의 복부는 가장 노출되어 있고 보호받지 못하는 부위입니다. 그 부드러운 피부 바로 아래에 주요 장기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실제 위협이 되는 대상에 직면했을 때 어떤 개도 자진해서 배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모든 물리적 방어선을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갈등 후에 반려견이 당신 앞에서 몸을 뒤집는다면 그것은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조종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동물 행동학자들이 수동적 복종 표시 (passive submission display)라고 부르는 것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의 언어로 완전하고 전적인 항복을 의미합니다. 그 순간의 신뢰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뢰를 망치는 실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인은 배를 보고 즉시 손을 뻗어 문지르려고 합니다. 그러면 개는 긴장합니다. 때로는 다리를 차기도 합니다. 때로는 몸을 비틀며 피합니다. 주인은 개가 만져달라고 유도해놓고 원하지 않는 것에 당황한 차에 돌아섭니다. 하지만 개는 결코 만져달라고 유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해를 구한 것입니다. 배를 보여주는 것은 신체적 접촉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베끼입니다. 그 순간 반려견이 당신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배를 문질러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드러운 목소리, 이완된 자세, 어쩌면 그들의 눈높이로 낮추는 웅크림, 그리고 그들이 말하려던 것을 당신이 수신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들이 준비되기 전에 손을 뻗는다면 당신은 그들의 가장 취약한 순간을 신뢰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바꾸어 놓은 셈입니다. 그것은 반려견이 쉽게 잊지 못할 교훈이 될 것입니다. 백기에 대해 정지된 상태, 부드러움, 그리고 인정으로 올바르게 대응한다면 당신은 일이 잘못될 때마다 매번 당신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반려견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한 침묵 속에서 당신을 따라다니며 그냥 당신 곁에 존재합니다. 이것은 제가 아껴두었던 것인데 정말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놓치기 쉽지만 일단 한번 보게 되면 다시는 못 본 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갈등 후에 반려견은 짖지도 않고 낑낑거리지도 않고 발로 당신을 건드리지도 않고 장난감을 가져오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나타납니다. 당신이 주방으로 가면 그들은 문가에 누워 있습니다. 당신이 소파로 가면 그들은 바닥에 있습니다. 당신이 침실로 가면 그들은 따라와 침대 발치 근처에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당신 근처에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주인은 개가 이미 일어난 일을 잊었거나 개가 삐쳤다 하고 가정합니다. 둘 다 사실이 아닙니다. 개는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들의 심리적 구조 전체가 집단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개가 당신에게서 떨어져 있고 싶을 때 그들은 떠납니다.
다른 방으로 가버립니다. 당신을 등지고 눕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잠을 잡니다. 갈등 후에 개가 침묵 속에서 당신을 따라다니는 것은 떠나는 것과는 정반대의 행동입니다. 그들은 아직 직접적인 접촉을 할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이고 의도적으로 당신의 궤도 안에 머물기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 행동학자들은 이것을 근접 유지 proximity maintenance라고 부르며 무리 내에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 후 늑대, 영장류, 코끼리, 그리고 유대감이 형성된 반려견들에게서 기록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포유류 사이에서 존재하는 가장 진화적으로 오래된 회복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반려견은 본능적으로 일을 합니다. 당신의 반려견이 단 한마디 소리도 없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당신을 몰아쓰지 않을게요. 억지로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저도 어디 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 사이가 다시 괜찮아질 때까지 바로 여기에 있을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냥 떠날 수도 있는 동물이 말이죠. 의무감이나 사회적 기대라는 개념이 없는 동물입니다. 원한다면 다른 방에 가서 잘 수도 있는 동물이 대신 당신과 당신 사이의 거리감이 잘못되었다고 느껴서 침묵 속에서 방에서 방으로 당신을 따라다니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잊어버린 개가 아닙니다. 상관하지 않는 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유대감의 단절을 슬퍼하며 자신이 아는 유일한 일을 하고 있는 개입니다. 곁에 머물며 당신이 다시 돌아와 주기를 기다리는 것 말이죠.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해결되지 않은 힘든 순간을 겪었을 때 그 사람이 떠나지 않고 조용히 근처에 머물러 주었다면 당신은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정확히 알 것입니다. 당신의 반려견은 지금까지 계속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모든 내용에서 당신이 가져갔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반려견은 정서적으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과의 관계의 정서적 온도를 끊임없이 추적합니다. 그들은 온도가 떨어질 때를 알아차리고 그 온도를 다시 높이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행동 도구 세트 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작게 만들 때 그들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장이 풀리는 순간 안도감으로 폭발할 때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안전한 안식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다 줄 때 그들은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당신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핥을 때 그들은 개 진화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유화의식 중 하나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를 노출할 때 그들은 자신의 가장 취약한 모습을 당신에게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침묵 속에서 당신을 따라다닐 때 그 조용하고 인내심 있는 근접함은 지구상의 극소수 생명체만이 기꺼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머물기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당신과 반려견 사이에 힘든 순간이 있은 후 반려견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멈춰 서기를 바랍니다. 웃어넘기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혼내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반려견은 단지 사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는 모든 방법으로 당신이 사과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반려견의 침묵의 사과를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을 바꾸어 놓았다면 이 영상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눈앞에 숨겨져 있던 깊은 정서적 진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함께 더 나은 유대감을 쌓아갑시다. 당신의 반려견의 마음을 여는 다음 비밀이 곧 공개됩니다.